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명 다락방 류광수 총재 성범죄 의혹에 대한 피해자의 공개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해외 선교지를 파고드는 한국의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 이단대책실행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가 약물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구티비와 대한바이블신학연구원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 합동교단 소속 노회들이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명 다락방 류광수 총재 범죄 의혹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류 총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성도의 첫 공개 증언이 나왔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기자회견석에 앉은 여성. 10여 년간 다락방에서 집사로 활동해온 장정희 씨입니다. 다락방 내 여성 산업인회 등에 가입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장 씨는 지난 2013년 부산에서 집회를 마친 뒤 장 씨를 만나고 싶다는 류광수 총재의 연락을 받고 함께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장 씨는 자신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류 총재 제안에 아무런 의심 없이 호텔 방으로 이동했고, 다락방 안에서 또 내가 성도로서 여성 산업인으로서 어떤 메시지 이렇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기대했죠. 그랬는데 그 순간 그곳에서 류 총재로부터 처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옷을 벗기고 제가 어깨를 계속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장 씨는 그날 이후 2019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류 총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일 류 총재를 강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고발을 지원한 다락방 탈퇴자 모임 코람데오 연대 측은 다락방 내부에는 성적 타락 문화가 퍼져 있다며 장 씨 외에도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다락방 내에서는 목사의 절대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굴복시켜 성폭행하고, 마치 전도 선교를 위해서라면 윤리 도덕은 폐기해도 되는 것처럼 성경을 왜곡하여 가스라이팅하는 공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류 총재를 비롯한 교역자들의 범죄 의혹이 폭로되자 다락방 목회자들은 피해자를 정신질환자로 매도하는 등 2차 가해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차 타깃은 유광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 외의 다락방 목사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투쟁할 것입니다. 한편 다락방 측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의 증언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최근 한국의 대중문화가 알려지며 해외에서는 소위 K컬처에 대한 인기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이단들의 교리마저 해외로 퍼져나가고 있어 국내 개신교계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선교지에서 이단 관련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최근 베트남에선 이단 안성홍 교주가 세운 하나님의 교회와 이만희 교주의 신천지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심리상담이나 어학원 등을 활용해 현지인을 포교하며 세를 확장 중입니다. 선교사와 현지교회 목회자들은 이단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천지든 정명석의 JMS는 이런 것들은 정말 이미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이제 한인들도 이제 이단화되어서 그 교회를 정식으로 허가받는 교회로 신청하는 단계까지 이제 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이단의 확산세가 빠르게 증가하며 세계 각지의 선교사와 현지 교회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선교계가 국내 이단 대책 전문가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와 선교지 이단 대책 실행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실행위는 발족식을 갖고 최근 현지 교회가 이단의 영향으로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이단 정보를 현지에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단체가 지금 나타났는데 이 단체가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단체가 이단인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대처가 어렵거든요.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경우에 조사해서 어떤 게 이단성이 있고 어떤 이단인지 우리가 밝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행위는 발족 이후 국내 이단의 허황된 교리를 설명하는 자료 등을 번역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이단의 움직임 등을 정리한 자료를 빠르게 현지에 알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2세들의 업데이트, 그 소식은 사실 저희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은 현지에서는 더더욱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재록이 죽은 것도 모릅니다. 남미에는. 그래서 이런 소식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또 알리는 일도 중요하지 않겠나. 실행위는 이날부터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선교지의 이단 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15일에는 해외 선교지에 퍼져 있는 K2단의 현황을 공유합니다. 실행위는 한국교회가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이젠 우리 사회에서도 마약 유통과 중독, 이로 인한 범죄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치료와 회복을 위한 여건은 충분치 못한 게 현실인데요.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는 신앙 활동을 통해 약물 중독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23년부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예방교육과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시설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재단법인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는 중보기도회와 강연을 통해 약물 중독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첫 강연에는 마약을 삼킨 나라 대한민국의 저자이자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남 센터장이 강단에 섰습니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2023년 검거된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은 2만 7천 명을 넘습니다. 그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범죄 특성상 숨겨진 암수 인원이 최대 100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0배에서 100배 이상 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약 그러면 다 불법 마약 생각하는데 사실은 의료용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치라는 개념을 안 쓰지만 불치병이 아니에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책임감 있고 정직한 생활을 하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게 치료인데. 설교를 전한 박형성 목사는 미국의 경우 정부기관을 통해 회복된 인원은 3%에 불과하지만 신앙을 통해 변화된 인원을 7년 동안 추적했을 때 회복률은 90%에 근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독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약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과거 중독자로 살다 이제는 중독자들을 돕고 있는 양선영 소장은 간증을 통해 희망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흘러온 시간을 기도를 통해 견뎌냈다며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털어놨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견디고 버티고 했을 때 정말로 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제가 진짜 너무 감동이 되고. 참가자들은 중독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선교적 관점에서 치료에 나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는 연말까지 매월 중보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으로 다양한 전문 강사를 통한 약물 치료 강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구티비와 대한바이블 신학연구원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10일 업무 협약을 맺으며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미디어 선교 활동에 동참합니다.
연구원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20기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하며 매년 원생들이 글방단의 일원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펴기로 했습니다. 구티비는 TV 뉴스와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 글방단원의 선한 사역을 알립니다. 업무 협약 MOU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 세계로 구티비와 함께 나아가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 하나하나를 우리 구티비라는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알림으로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저희 구티비를 도구로 삼아서 열심히 잘 활용해 주시고 20기 글방 단원들은 각 교회나 지역에서 펼쳐지는 선한 사역과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미담 사례를 발굴해 뉴스로 제작하며 해당 보도물은 구티비를 통해 세상에 전파될 예정입니다. 한편 글방단 위촉과 함께 연구원은 구티비 후원을 약속하며 양 기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합동교단 소속 노회들이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북 제1노회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주 흰돌교회당에서 제179회 정기회를 진행하며 전주 흰돌교회 백선훈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선노회는 정읍 성광교회에서 제116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행안교회 조창성 목사를 새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8일에는 남전주노회가 화산 제1교회에서 제179회 정기총회를 열고 화산 제1교회 정성일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밖에 중전주노회는 예수사랑교회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고 예수사랑교회 박명수 목사가 새 회기를 이끌 노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기회에서 진행된 회부에서는 신임 조직 재정비와 함께 교회 연합과 관련한 다양한 선교사역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교수와 목사, 언론인 등 크리스천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나안 성도들을 교회를 이끄는 핵심은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과 삶의 모범이 6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성도 간 진정성 있는 관계가 37%, 탈권위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조성이 2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일간 이뤄졌고 크리스천 오피니언 리더 140명을 대상으로 중복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가나안 성도는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이들을 의미하는 말로 성경 속 지명인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 안 나가란 뜻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날짜가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하는데 그 기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대선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0일과 11일로 정해졌습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면 이튿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는 선거 공보물이 발송되며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됩니다.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부과 유예 조치에 대해 앞으로 모든 협상을 진전시켜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25% 관세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간의 경쟁 조건이 같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차익을 관세로서 부과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이나 여러 가지 세제 또 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등이 한꺼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해당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청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21명으로 지난해 2,551명보다 1.2%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해 사망자 수 13,429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1991년과 비교해 81.2% 감소한 수치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부터 1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연간 사망자가 3,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6만 6,349건으로 전년 199만 8,296건보다 1,947명 감소했고 부상자 역시 27만 8,482명보다 5,317명 감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비상계엄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박 장관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비상계엄에 박 장관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주된 탄핵소추 사유였습니다. 지난해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90일간 상호 관세를 일시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았다며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는 자신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해 10% 관세율만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날 1,48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은 관세 유예 발표 직후 1,440원대로 40원 안팎 급락했습니다. 미 현지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강조되는 동시에 동맹국의 부담 공유 확대 필요성이 거론됐습니다.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지 시간 9일 인도태평양 미군 태세와 국가안보 도전을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도는 우리에게 입지적 우위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존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중국이 부과하는 위협의 심각성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재확립하기 위해 부담 공유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참여한 중국인을 생포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 일원이었던 중국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중국 국적자 중 최소 155명의 인적 정보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생포된 중국인 한 명이 러시아 국적을 받는 대가로 중개인에게 약 3,500달러를 지불한 뒤 러시아군 부대에 합류한 것이라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중국 국민의 외국 분쟁 참여는 금지돼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추방작전 최전선에 나선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대행이 추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언스 국장대행은 현지 시간 8일 열린 2025 국경안보 엑스포에서 신속 배송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을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거미줄처럼 촘촘한 배송망을 구축한 아마존 프라임처럼 단속국도 불법 체류자들을 한데 모아 지체 없이 추방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임시로 가둘 수용소와 추방용 항공편 운영을 더욱 효율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4도, 부산 19도, 대구 25도, 제주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구티비 뉴스에서는 이단 관련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락방 류광수 총재 범죄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단으로부터의 피해를 근절하고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이단대책실행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단의 활동을 막고 그들의 영향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가 풀어야 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